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잠깐 타게 됐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렉서스에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RX의 세 가지 모델 중에 중간 모델에 해당하는 RX450H 모델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의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기 전에 연비 리셋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삭제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리뷰를 마칠 때쯤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이미 350H 모델을 이런저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특징들이나 차이점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요, 엔진은 2500cc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터의 구성도 하이브리드랑 똑같습니다. 이 전륜에는 MG1, 그러니까 모터 제네레이터 1과 구동에 관여하는 MG2, 그렇게 두 개의 모터 제네레이터를 갖고 있고요. 또한 뒷바퀴에는 MGR, 후륜 구동을 따로 독립적으로 하기 위한 전기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차도 앞과 뒤 사이에 어떤 기계적인 연결이 없는 그런 구동 방식인 E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출력은, 시스템 출력은 이제 309마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350H가 249마력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60마력의 출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차는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이 바닥 공간에 이 350H에는 없던 비교적 높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용량은 18.21kWh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은 1억 99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가격은 350H보다는 1123만원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350H나 450H나 트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고 단일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서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둘 사이에는 옵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휠 모양이 약간 다른데, 저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봤지만 디자인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표면의 마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관상 이 차가 450H라고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테일게이트에 붙어 있는 그 배지, 그걸로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팩 때문에 차의 몸무게는 350H보다 155kg이 더 무거운 2180kg이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 계기판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지난번에 타봤던 하이브리드에는 없던 배터리 수준 표시가 아주 큼지막하게 있죠. 0에서 100% 단위로. 이 차에는 이제 18.21kWh의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한 번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56km로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측 아래에 주행 가는 거리 표시가 EV 기준이 있고 HV, 하이브리드 기준 두 가지로 나눠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계기판의 모양을 한번 바꿔 보겠는데요.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 계기판의 미터 유형에서 유형 1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유형 2로 바꾸면은 여기에서도 또 역시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3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에코, 노말, 스포츠. 주로 이제 그 배경 색깔의 변화가 있네요. 빨간 거는 스포츠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코미터를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엔진 회전계 타코미터를 보여줄지, 아니면 HEV 미터, 많이 하이브리드에서 보던 거죠. 요거를 할지, 아니면 자동 전환일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일단은 그 HEV 미터로 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이 차의 시스템 출력은 309마력인데요. 이제 어디나 홈페이지를 봐도 엔진 출력은 오히려 이 차가 아주 조금 낮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이나 뒤에 개별적인 모터의 출력은 이렇게 따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궁금해 가지고 해외 사이트에도 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렉서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니까는
이 사용자 설명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다운받아다가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재원표를 보니까 350H나 이 450H나 이 모터의 그 출력은 똑같았습니다. 그 전륜 모터는 134kW로 마력으로 182마력이고 후륜 모터는 이 40kW로 54마력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는 60마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터의 출력은 같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다가 그냥 제가 나름 해석하게 된 그 차이는요, 두 차량이 쓰고 있는 배터리의 방식과 그다음에 사용하는 전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350H는 이제 아주 용량이 작은 니켈 수소 배터리를 쓰면서 이 공칭 전압을 259V 짜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450H는 이제 18.1kWh의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칭 전압도 355V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펙의 모터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 사용하는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이 출력이, 그러니까 실출력이 더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혹시 저의 내용이 틀렸거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보지 못했던 버튼이 좀 더 있죠. 이 차는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EV 모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을 보면은 EV, HV 이렇게 전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나 EV 모드를 전환하는 그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 오토 EV, HV는요, 이 차의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 주로 EV 모드로 가다가 급가속이나 이런 식으로 강한 힘을 필요로 할 때 엔진까지 추가로 그 작동을 시키는 모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버튼, 이제 EV, HV 버튼에 홀드 CHG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 엔진을 가동시켜서 이 차를 빨리 배터리를 충전하게 하는 차지 모드로 들어가는 그 역할까지 이 버튼이 많이 실행을 합니다. 이 차는 시동을 걸 때마다 EV 모드로 그 시작하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타본 350H와 좀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금 주행 모드를 HV 모드로 해가지고 주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주행 상태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50H하고. 네, 그러니까 350H는 그러니까 엑셀을 얇게 밟다가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은 깊이가 깊어지면 좀 엔진이 좀 강하게 회전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게 차 안에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450H는 그때의 기억으로 엑셀을 자극을 해도 네, 엔진이 좀 그 덜 빠르게, 그러니까 엔진이 좀 덜 열심히 작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엑셀을 갑자기 왕 밟아보면 PHEV가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에서 익숙하게 들려오던 엔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 흐름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엑셀 밟은 깊이를 변화를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속 주행을 하다가 잠깐씩 그 속도를 높이는, 네, 그런 주행 상황에서 이 차는 좀 전기 모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은, 네, 아무래도 배터리 팩의 용량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량이 넉넉한 데다가 이 차가 사용하는 구동 시스템 상의 그 전압이, 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터의 출력도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두 가지 요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행 모드가 에코 모드인데 한번 주행 모드를 노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노말. 네, 노말 모드에서도 에코 모드 때와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엔진의 개입을 좀 덜 민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350H와 비교했을 때, 네, 그런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행 모드가 스포츠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 스포츠로 했고요. 네, 이때도 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터로만 먼저 초반 가속을 만들어내고 지금처럼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엔진에 이제 개입이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모터의 반응성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엔진이 그 다음에 개입하면서 걔도 빨라지잖아요. 근데 똑같이 스포츠 모드로 하더라도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이 450H가 출력에서의 좀 더 넉넉함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좀 엔진의 개입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속 상황에서도 좀 엔진의 개입을 덜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차가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에코, 노멀, 스포츠 어떤 모드에서도 그 출력의 차이만큼의 넉넉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출력의 차이는 이 모터 부분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고 그리고 엔진을 덜 열심히 작동을 시키더라 하는 점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주행 중에 그 엔진의 개입이 적다는 얘기는, 그래서 350H와 비교했을 때 이 주행하면서 엔진의 개입이 덜 적극적인 부분, 그래서 RX450H는 350H와 비교를 했을 때 단순히 그 보여지는 시스템 출력의 60마력의 차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주행에서 하이브리드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하더라도 350H보다 엔진의 개입이 덜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 중에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가 느끼게 되는 MVH 특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도 이 450H가 갖는 추가적인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차가 갖고 있는 E4 시스템이 에코, 노멀, 스포츠일 때 이 앞뒤 구동력 배분 특성이 좀 어떤지, 그러니까 가속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먼저 에코일 때 보고, 요거를 AWD 모드에 놓고, 네, 지금 이렇게 평상시 주행할 때는 전륜만 사용을 하죠. 네, 여기서 엑셀을 깊게 이렇게 하면은 뒷바퀴 모터도 사용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엑셀을 끝까지 밟은 건데 뒷바퀴 모터가 요게 5칸이 있는데 이 구동력 표시가 그 중에 3칸 정도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에코 모드일 때는 이 4가 그 전륜 구동 위주로 사용을 하고 급가속을 하더라도 전륜 구동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노멀로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도 지금 이렇게 주행할 때는 요런데요, 여기서 급가속을 하면 여기서도 뒷바퀴로 3칸 이상 가진 않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마지막으로 스포츠로 하고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밟으면 역시 이번에도 뒷바퀴로 3칸 이상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드에 놓더라도 이 직진 주행에서는 최대한 가속을 하더라도 이 뒷바퀴 모터는 그 출력을 다 활용하지는 않는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350H와 좀 차이점은, 350H는 이 직진 도로에서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뒷바퀴가 거의 지금만큼도 작동을 안 했었고, 이제 조향이 되어 있어야 뒷바퀴가 적극적으로 구동력을 활용했었는데 450H는 이렇게 쭉 뻗은 도로에서도 엑셀을 깊게 밟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점은 좀 350H와의 작동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50H 플러스가 좀 155kg 더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게 장점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이 노면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곳을 통과할 때의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스펜션을 쓰는 350H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데요, 근데 지금 이 차를 이렇게 같은 곳을 통과를 해보면 이 노면의 자잘한 변화에 대해서 이 차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노면 변화에 의해서 차체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주파수가 좀 느려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차에 탄 사람에게는 좀 몸이 아래 위 방향으로의 좀 들썩임이 줄어들었다 라고 느껴지기에 충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50H도 충분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좀 플러스 알파가 이 450H 플러스에는 있다 라는 점도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의 충전 관련된 메뉴에 뭐가 있는지 설정해서 한번 보면요, 충전 전류,
네, 이렇게 세 단계로 있고요. 커넥터 잠금과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 컨디셔닝에 해당하는 메뉴가 냉각에 대한 것과 예열에 대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여름과 겨울에 특히 야외, 그러니까 옥외 충전소에서 매우 더울 때나 매우 추울 때 충전할 때 이거를 사용하면은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설명 내용으로 보면 지금은 오토 EV, HV 모드로 가고 있는데 네, 얘는 주행 특성이 기본적으로 EV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주행할 때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좀 급하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엔진을 작동을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 EV, HV 말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면은 좀 더 엑셀을 덜 밟아도 일찍부터 엔진을 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얌전한 주행에서는 EV 모드로 주행을 하되 네, 조금만 밟았을 때 엔진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냥 일반 HV 모드고 좀 더 많이 깊이 밟아야지 엔진을 켜기 시작할 때 그때는 오토 EV, HV 모드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계기판 우측 아래에 그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차도 여기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와 실제로 주행 가능 거리에 어떤 일치하는 부분이 좀 전기차와 매우 닮아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차는 구조적인 특징상 이 전기로 주행을 할 때에는 그 변속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바퀴를 구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비, 그러니까 주행 가능 거리가 이 차의 주행 속도와 반비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주행하는 속도가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을수록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는 주행 가능의 거리보다 실제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지더라고요.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전비가 제일 좋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특히 고속도로 기준 전비가 제일 안 좋은데 이 차도 EV 모드로 주행할 때 그 주행 거리의 변화 특성은 전기차와 일치하더라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2km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자동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계속 가지만 일부러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충전 모드를 누르고 좀 일정 시간 주행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거리와 시간을 주행해야지 배터리의 그 주행 가는 거리 확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림 미터도 한번 리셋을 해보고요. 이때 연비도 한번 리셋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차지 모드로만 그러니까 엔진을 강제로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느라고 그렇게 주행을 했을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차지 모드를 쓰더라도 다양한 주행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지금 이 조건은 막히는 것은 아닌 그런 주행 조건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과 일정 거리를 주행한 다음에 이 차지 모드를 통해서 얼만큼의 EV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했는지 한번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모드로 가는 중에는 여기 표시에도 나오지만 이 전기의 힘은 차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엔진으로만 순수 구동도 하고 충전도 하는 그런 예상하는 대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해진 거는 만약에 이 차지 모드로 가는 중에 급가속을 해야 되는 걸 할 때 이 뒷바퀴의 모터를 구동에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잠깐 밟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다시 한번. 네,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충전할 때는 이제 앞바퀴만 굴리고 그 다음에 엔진으로만 차를 구동하지만 또 필요할 때에는 그 뒷바퀴의 전기 모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충전 모드로 대략 10분 남짓 주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연비가 10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주행거리가 10.2를 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연료를 1리터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확보한 추가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2에서 시작했는데 9가 됐으니까 7 정도를 이제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고급류가 이제 권장이니까 고급류 1리터가 요새 한 2,000원이라고 치면 2,000원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료를 이제 7kg에 해당하는 전기료, 그러니까 얘가 전비가
뭐 한 4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 거의 한 2kWh 정도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1kWh당 그 완속 충전 기준으로 한 25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한 500원 정도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얻기 위해서 그 1,500원만큼을 더 쓰는 거예요, 원래 전기료보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충전 모드는 효율적이지는 않죠. 매우 비효율적이죠. 네, 그런 점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 모드는 어떤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전기로 가는 게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렉서스의 PHEV, 뭐 도요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시스템은 다른 브랜드의 PHEV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좀 어떤 점이 더 뛰어날까요? 그거는 일반 하이브리드끼리 비교할 때에도 렉서스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가 더 뛰어난 그 구조적인 차이점과 고스란히 그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렉서스와 도요타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병렬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렉서스의 직병렬식에서의 직자는 이 차가 운행할 때 모터로 바퀴를 구동할 때에는 변속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바퀴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이렉트하게. 그리고 엔진이 개입하면서 엔진 힘이 더해질 때에만 ECVT가 함께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렉서스나 도요타의 PHEV나 HEV 차들은요, 모터의 출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왜냐면 변속기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바퀴를 직접 구동을 하기 때문에 주행상에 이 모터가 갖고 있는 그 출력 특성이 있잖아요. 특히 이 낮은 RPM에서도 출력이 좋고 또 반응이 즉각적인 거, 그런 면에서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브랜드의 그러니까 병렬식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모터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어떤 하이브리드용, 그러니까 여러 단으로 되어 있는 변속기를 거쳐서 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의 속도가 올라가면서 기어 단수도 높아지면서 주행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모터의 토크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이 모터의 기여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죠. 그런데 같은 이제 렉서스끼리의 비교를 할 때 이제 이 하이브리드와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순수 전기 모드, 그러니까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게, 일반 하이브리드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게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배가 넘는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자 한다면 이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차와 같은 EV 모드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를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도 또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아, EV 상태로 가면 참 조용하고 좋은데 요게 조금 더 거리가 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전기차로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는 시기상조 회원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PHEV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차를 타보면서 지난번에 먼저 리뷰했던 이 350H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둘의 가격 차이는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사양은 똑같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일반 하이브리드냐 때문에 이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차가 훨씬 높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기 주행 가는 거리만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드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그 넉넉한 모터의 출력과 배터리의 용량 덕택에 그 EV 상태를 그러니까 모터의 기여도를 더 높이는 주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PHEV의 특성이자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1,100만원이 넘는 가격 차이에 이 경제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350H, 그러니까 일반 하이브리드인 350H 쪽이 더 바람직한 선택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때는 둘의 연비 차이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사양도 똑같죠. 그런 대신에 이 PHEV만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터의 기여도가 높음으로 인한 이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NVH의 특성이 좋아짐으로 인한
네, 그런 쾌적성, 안락성이 있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또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EV가 좀 더 길었으면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해 시켜 드릴 수 있죠. 또한 차의 무게가 무거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히 노면이 안 좋을 때 이 차체가 아래 위로 들썩이는 게 좀 줄어든 느낌이 강해서 그런 승차감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는 좀 나는 덜 중요하지만 어떤 차량을 탑승하는 데 있어서 좀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그런 무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350H보다는 450H 플러스가 더 만족감이 높을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전기차는 차를 구입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 충전과 관련해서 그게 집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하잖아요. 사실 이 차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되기는 하죠. 왜냐면은 주행 중에 주행으로 충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충전 모드가 이 주행 모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PHEV 차량을 이 차답게 편리하게 즐기시기 위해서는 전기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밥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시승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차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하이브리드보다 EV 성능이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MVH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EV 상태를 더 길게 누리기 위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집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차를 선택을 하시게 됐다면 그 EV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상태를 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충전 모드를 자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엔진을 더 돌려가지고 그 상태를 이렇게 얻어내야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 차를 PHEV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그러니까 350H냐 40H 플러스냐를 선택을 하실 때, 뭐 이 차에서는 충전 모드를 쓰면은 기름을 더 떼야 된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게 아닌 게 된다, 이런 종류의 기준보다는, 왜냐면 둘 다 1억 언저리의 차나 1억 1천만 원대의 차량이어서 네, 그런 부분은 별로 개의치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긴 시간 동안 좀 EV에 관련된 성능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차지 모드를 쓰느라고 그럴 수가 없어지는 그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전히 이 PHEV 차량인 이 차도 집밥이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온전하게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를 누릴 수가 있어진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의 시승을 마치면서 또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350H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H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수준이나 또한 EV 모드가 늘어남으로 인한 정숙성이나 또한 무거워짐으로 인한 승차감 면에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차가 350H보다는 더 위급 차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1120만 원이 넘는 차값 차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분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350H나 이 차나 1억 언저리의 가격에 있기 때문에 350H를 사실 수 있는 분은 40H도 얼마든지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무형의 가치가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가격 차이가 모든 분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차를 고르시든 간에 높은 만족도를 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차를 가능하시다면 다 좀 시승을 해 보시고, 시승을 하시면 이 40H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차의 수준이 조금씩 더 높거든요. 그래서 시승을 하고 나서 이 40H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유심히 안 보셨을 수 있는데 나의 어떤 일터나 아니면은 나의 주거지 근처에 그 충전 여건이 어떤지 그 부분은 꼭 한번 좀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리뷰 촬영을 위한 주행을 마치면서 제가 주행한 거리는요 176km 주행을 했고요. 짧게 타는 거기 때문에 와인딩 로드 한 군데에서만 주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차가 보인 연비는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 국내에서 발표된 그 발표상의 복합 연비와 정확하게 똑같죠. 네, 그래서 그 연비대로 나온다. 여기에는 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연비가 나온다는 점은 확인이 되네요. 네, 이상으로 잠깐 타게 된 렉서스 RX 450H 플러스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